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꽃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뭐 아주 기대에 찬 그런 뉴스가 하나 떴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부분의 잭팟을 터뜨릴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떴었는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다가 지금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제목에서 이미 나왔죠. 문의 사우디 방산 잭팟 꿈 깨라, 꿈 깨 라는 그런 제목인데, 뭐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왜 꿈 깨라고 하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가 천궁, 우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보러 한국행을 했다, 뭐 이런 약간의 그 낚시성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여러 경제 분야의 협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군사 분야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무함마드의 비전 2030의 핵심은 탈석유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원전, 지식기반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사우디는 방산기술 자립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방한 기간 중 원전은 물론 국내 개발한 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 PIP를 둘러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천궁을 비롯해서 방산 부분의 잭팟을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터뜨릴 수 있을 것인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들, 또 앞으로 계약해서 도입될 무기체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길래, 또 얼마나 모자라길래 우리 천궁이 필요하다는 건가, 이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정말 진정한 속내는 뭔가 또 예상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사우디 국왕의 아들이죠. 1985년생입니다. 대단히 젊죠. 뭐 우리가 뭐 만수르 그러는데 만수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왕의 개인 보좌관을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개인 보좌관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개인 보좌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방장관을 했고 제2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겸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아람코라는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왕실 직속의 국영 그 석유회사죠. 그 아람코를 경제위원장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코를 가지고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왕세자이면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서방에서 붙인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실 좀 비꼬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 다 해먹는다, 이제 이 말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이 별명을 사실은 좀 만족해 한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 왕세자는 유혈 집권한 사우디의 독재자입니다. 유혈 집권을 했어요. 원래 사우디는 그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 세습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도 왕세제라고 하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의 동생이다 이겁니다. 왕세제. 그런데 여기는 왕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우디도 원래는 왕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 유혈 쿠데타, 뭐 쿠데타는 아니죠.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용병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용병. 바로 미국의 용병 업체인 블랙워터라는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반대하는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왕족, 정치인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 종교인까지 잡아서 숙청을 했는데, 특히나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신정에 가까운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핵심 지도자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핵심적인 3명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물론 사형 언도는 법원에서 했지만 그 법원을 조정한 것은 이 무함마드 왕세자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철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가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 개발하겠다고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란이 핵 개발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조가 넘는 그런 돈의 무기를 사주기로 하고 다 이런 것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마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자인데요, 자말 카슈기지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우가 바로 무함마드 왕세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도망가서 이제 피신해가지고 터키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암살이 됐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기자가 계속 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살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암살로 인해서 서방 세계가 무함마드 왕세자를 대단히 이제 어떤 그 경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 무함마드 왕세자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이 비전 2030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굉장히 타당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 2030의 핵심은 사우디가 석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다양한 산업 분야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뭐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 중독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3조 달러 이상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지식 기반 산업, 금융, 관광, 방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속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사우디의 보통 국가화를 이룩하기 위한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 기반 산업, 금융, 관광 뭐 이런 거, 이제 UAE의 두바이를 본따서 뭐 거기에 이제 관광지도 만들고 금융도 하고 어떤 그런 그 허브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산업을 지식 기반 산업도 하고 미래는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방위 산업에도 큰 어떤 그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우디의 비전 2030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많다 이겁니다. 도시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이제 멋지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건설업체들이 뭐 이런 데서 지금 활약을 할 어떤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낄 자리가 있을까? 이거 제가 한번 분석하는 겁니다. 자, 사우디 방산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국방 예산 정부 예산 대비 37%입니다. 국방 예산이 정부 예산의 37%나 쓰는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 지출국이에요. 연간 약 94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940억 달러, 즉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국방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940억 달러에는 무기 구매 예산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또 이 왕가의 또 재산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방 예산이 알려진 이 공식 회계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근데 뭐 총부터 시작해서 옷, 전투복, 뭐 전투화 모든 것을 지금 다 수입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 수준의 방산 자립도를 2030년까지 50%의 국산화 수준에 도달하겠다. 이게 방산 비전 203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밖에 국산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불과 11년 만에 50%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복 같은 그런 어떤 군납품, 그리고 무기,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방위산업, 이런 것까지 완전히 폭넓게 퍼져 있는 겁니다. 자, 무함마드 왕세자의 지시에 의해서 국영 방산업체 사미, 사미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2017년이죠. 이게 이제 연간 900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국 무기 수입과 병행해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요구를 강화합니다. 자, 연간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규모의 무기를 도입을 하는데 그냥 사지 마라.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라.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우리 사우디에서 현지 생산하고 나중에는 조립 생산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그런 거로 지금 이제 추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술 협력과 방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적을 가리지 않는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기술만 준다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큰손 사우디, 서방은 주춤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스큐지 기자의 암살 사건은 충격적이다. 또 사우디의 무기 수출은 곤란하다. 저런 나라에 어떻게 무기 수출하냐? 이렇게 미의회, EU 이런 데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EU 이런 데는 사우디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무기 로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무기를 사우디에 팔고 또 앞으로 팔 계획에 있고 지금 또 거래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무기가 있냐? 무인 공격기. 중국은 무인 공격기 그 잉룽을 지금 수출을 했고요.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 중국이 같이 공동 개발해서 지난번에 그 파키스탄과 인도 공중전 때 우리 JF-17 이걸 했다라고 했던 그 JF-17 그 전투기를 현지 생산, 즉 사우디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S-400 미사일을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바람에 미국이 터키하고 지금 완전히 등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뭐 그러려면 하든지 뭐 이러고 지금 이제 배짱을 튕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S-400 미사일을 수출을 지금 그 러시아에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개인 화기, 소총 이런 거, 그리고 보병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1A라고 로켓포를 지금 러시아가 사우디에 수출하는데 이게 사실은 금지 품목입니다. 어떻게 금지 품목이냐? 단거리 로켓탄인데 이게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 그러니까 딱 터지면 인공에 있는 그 산소를 확 빨아당기면서 다시 에어로졸, 에프킬라처럼 그 에어로졸 쫙 열과 함께 뿜어버립니다. 인근이 그냥 진공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열압력에 의해서 털썩 그냥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버리는,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인도적인 살상무기입니다. 물론 뭐 무기에 인도주의적인 게 어디 있을까마는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사우디가 수입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상 장비, 탱크, 장갑차,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의 그 개발, 생산을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우디가 과연 우리 한국의 천궁 그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할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우디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 막아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그런 탄들이 좀 부족한데 더 살려고 하면은 미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미사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우디에는 지금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이 총 23개 포대가 있습니다. 23개 포대. 신규 도입 12개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팩2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능 개량해서 팩3 최신 버전으로 성능 개량한 게 11개 포대. 그래서 합 23개 포대의 패트리어트 3 포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이 팩3 미사일만 1120발을 도입했습니다. 후티 반군 그리고 앞으로 이란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탄도탄을 쏘아야 이걸 다 소진할까요? 그러니까 탄이 모자라서 미국과 거래를 끊고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1120발의 미사일을 지금 도입을 해놨는데 뭐 모자랄 리가 없겠죠. 당분간은. 패트리어트 3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입니다. 사정 거리는 25km, 사정 고도는 20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천궁하고 대단히 이제 겹치는 그런 무기 체계고, 만약에 우리 천궁은 해외 수출을 한다면은 이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드 탄도미사일, 즉 우리 이제 성주에 미군 사드가 하나 들어와 있죠. 이걸 사우디는 2019년 3월부터 납품받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포대를 도입합니다. 7개 포대. 사드 7개 포대. 여기에는 발사대가 무려 44기, 그리고 TPY-2 이 그 X밴드 레이더가 7대, 그리고 미사일은 360발입니다. 총 150억 달러 규모인데요.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정거리는 200km, 그리고 하늘 위로는 150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드 7개 포대, 팩3 23개 포대가 있는데 지금 지대공 미사일이 더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거죠. 2018년 2월 4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포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거리 대공 방어 구성으로 도입해서 노후화된 팩2 일부를 대체합니다. 팩2는 이제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보다는 적의 전투기, 비행기 이런 것들을 주로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거 요격하고요. 이런 걸 쓰는데 이 팩2를 대체하는 용도로 S-400을 4개 포대를 도입을 하는데, 이 S-400의 성능은 당연히 사드와 이 팩3 이걸 합해 놓은 그런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이 아주 이제 그 여러 가지 탄이 존재가 하니까요. 단거리 탄, 중거리, 장거리 탄, 여러 가지 미사일의 탄이 존재를 합니다. 레이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사드와 팩3를 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대공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왜 우리 천궁이 필요할까요? 아니 사우디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우디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메카, 리야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한 3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주로 이제 홍해 연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 국토에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패트리어트 3 23개, 또 사드 7개, 그게 더 나가서 S-400 4개 포대면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탄이 모자란다? 아니에요. 사드 360발, 팩3 1120발을 도입을 해놓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죠. 그 천궁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분야는 진출이 혹시 가능할까요? 지상 장비, 뭐 방산을 갖다가 1년에 1000억 달러치를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2%밖에 지금 국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11년 동안 50%까지 올려라, 이랬으니까 이제 기술 도입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막 도입한다는 것이죠. 자, 지상 장비. 이렇게 보면 2014년에서 18년까지 한 4년 기간 동안 호주와 스페인, 그리고 조지아, 미국 등에서 4,000여 대의 장갑 차량을 조달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뭐 이런 것들, 또 경장갑차 이런 것들 막 조달을 했어요. 미국과 M1A2 에이브람스 전차 338대 전략화를 완료했고요. 2018년에. 또 러시아와는 AK-103 도입하고 또 보병화기 장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협약을 체결했어요. 지상 장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 중에서 지금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M60 탱크가 있는데 그 M60 탱크가 상당히 노후됐고 그 M60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K2 흑표 전차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막이 아주 가혹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 파워팩을 우리 한국 국산이 아니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 제작한 파워팩을 장비해라 라는 그런 옵션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독일이 사우디에 그 파워팩을 팔 수 있을까 팔까 하는 의구심은 생기지만, 어쨌든 K2 흑표 전차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별로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왜? 우리 K9 자주포 아주 명품인데 그건 왜 안 될까? 지금 중국하고 중국의 PLZ-45 K9 자주포하고 흡사한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 자주포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항공기하고 무인기가 있는데 사우디는 2016년부터 미국의 F-15SA
154대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전투기 F-15 154대를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까지 불과 재작년까지 유로파이터 72대를 도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T-5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영국과 신형 호크 고등 훈련기 23대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는 이 호크 같은 거 우리는 이제 고등 훈련기로 쓸 만한 이 호크를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트기 초도 입문기로 호크를 쓰고요. 그리고는 이 중급 이상부터는 정말 사우디답게 유로파이터, F-15 이런 복자형 전투기 가지고 우리는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그 전투기 가지고 훈련용으로 써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따로 더 많은 어떤 그 훈련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잉룽 무인 공격기, 중국판 프레데터라고 할 수 있는 잉룽 무인 공격기 200대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인기를 중국과 합작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하는 것을요. 해상 장비는 미국의 그 LCS죠. 프리덤급 호위함 4척을 지금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다가 준 이지스급 신형 방공 호위함 5척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또 건조하기 위한 합작 회사를 이미 설립했고 조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장비에도 지금 우리가 낄 자리가 없죠. 그럼 어디냐? 그래서 천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미사일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천궁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화 상태의 사우디군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려는 진짜 의도는 뭐냐? 지금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그 천궁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게 저는 2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천궁과 관계된 그 관련 업체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 하나 제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실의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알 야마마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면 주거니 받거니 하자 이겁니다. 자, 이거 가격이 원래는 한 100원짜리인데 이거 200원이라 하고 니들한테 100원 줄게. 그렇지만은 이거 200원 일단 줄 테니까 거기서 니들은 100원만 가지고 원래 100원이니까 100원 다시 줘. 다른 구자로. 이제 이런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알 야마마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에게 하자는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혹시 전조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닐까? 그 비리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알 야마마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왜? 온 서방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2가지 측면에서 혹시 천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앞으로 구비할 전력을 보면 우리가 낄 자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배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혹시 시간을 좀 내어서 이 사우디의 알 야마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와 알 야마마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러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는데 사우디가 그동안 해왔던 이 알 야마마 주거니 받거니 비자금 조성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궁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